안녕하세요. 종목 골라주는 남자입니다. 어, 오늘은 코스피는 기관이 또 1조 2천억을 매도를 했고 개인이 1조 4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. 아마 현대기아차에서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매도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지수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코스닥이 오늘 오히려 2%가 올라갔고 개인이 팔면 지수가 올라가요. 내일은 아마 뭐 현대기아차 개인들 또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. 그러면서 뭐 포지션이 많이 뺏기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.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데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, 수익 나는 종목은 수익 실현을 하고 덜 오른 종목으로 포트를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오늘도 보면 코스닥이 더 외국인 기관 매수가 더 강했다는 거는 그 뭐 디커플링이라고 또 하죠. 코스피 올라간 거에 비해서 코스닥은 안 올라갔었고 그만큼 먹을 게 많은 시장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두서없이 상한가 간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. 또 말씀드릴 게 좀 있어서 구형테크도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. 구형테크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죠. 요런 박스권이고 이 저항선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. 이 저항선을 7, 8, 9, 10, 11, 12 7, 8, 9, 10, 11, 12 6개월, 7개월 동안 못 뚫었어요. 못 뚫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만 조금씩 올렸네요. 그러다가 4일 전, 이때가 며칠이야? 1월 13일에 고점을 뚫어줬고 이틀간 조정 받은 다음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뚫어주는 가격이 나왔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박스권을 한 방에 뚫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. 왜냐면 여기 안에서의 그 스트레스 받았던 물량들이 출하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올릴 수도 없고 올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. 여기도 보면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죠. 윗꼬리가 나왔고 이렇게 상한가가 오늘 나왔습니다. 구형테크도 자산이 굉장히 많은 회사고 중국 그 지리자동차 이쪽으로 그 뭐죠? 변속기를 납품하는 회사예요.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보다 자산 가격이 훨씬 높은 회사입니다. 왜 이렇게 제가 구형테크를 왜 못 봤는지 제가 구형테크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몇 년 전에 좀 아쉽습니다.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 박스권을 뚫어주는 종목들은 뚫고 나서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. 동원금속도 마찬가지고 동원금속도 보면 이때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이거를 누가 버팁니까? 이거를 누가 버텨요? 근데 여기서 이 저항선을 한번 뚫어주고 조정받고 뚫어주고 조정받고 오늘 이렇게 갭상승 후에 상한가가 나왔어요. 뭐 여러가지 팁이 있겠지만 이 갭상승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이 위에서 이렇게 분봉상 놀아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니까 그 부분도 좀
뭐 장중에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갭 상승 나온 후에 이 갭 상승 나온 금액 위에서 노는지를 좀 유심히 보고 매수로 접근을 해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오늘은 개인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코리아 서킷가 이게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상승이 나왔는데,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락이 끝났고, 저점이 여기 이 구간이고,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이 나왔었어요. 그럼 여기서 나온 하락은 뭐 큰 의미가 없는 하락이라는 거죠. 이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시장 상황이었고,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근데 어김없이 또 여기 저항선 부근에서 윗꼬리를 만들었죠. 그럼 내일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,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.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기판이 부족하다는 상황이니까. 물론 PCB 기판 쪽이 마진율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, 어쨌든 지금은 기판이 부족하고 뭐 생산의 차질이,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니까, 이런 PCB 업체들이 올해 아마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뭐 지금 싼 시가총액은 아니지만, 그렇다고 이걸 지금 내일 갭이 뜨고 뭐 내일 쭉 올라가면 따라 들어가냐,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, 만약에 내일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오늘 이제 전량 매도를 했어요. 아까 그 상한가 종목을 언급했던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종목들이 나오긴 하는데, 이 한글과 컴퓨터도 저는 같은 관점으로 봅니다. 이렇게 밑점을 그으면 이렇게 하락 패턴이 나오고, 이렇게 두 번 저점을 찍었죠.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고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었고,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. 이런 하락은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하락. 적어도 본궤도 요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. 뭐 시간 싸움이긴 하지만, 근데 이게 재수가 좋으면 이렇게 긴 양봉으로 나올 수 있다. 근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실적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 회사여서 올해는 400억이 넘는 실적이 나올 거고, 소프트웨어 회사에 성장하는 회사니까 멀티플을 조금 더 후하게 줘도 된다.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가도 무리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신고가가 28,400원이니까 역사적 신고가가 28,400원까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. 왜냐하면 2014년, 15년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으니까. 네, 이렇게 해서 하락이 끝났고, 아마 이렇게 좀 더 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. 이거는 좀 왜곡된 거긴 한데, 이렇게 뭐 이렇게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. 그래서 저는 보유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페코도 실적상 지금 주가가 전혀 부담되는 주가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, 지금 엄청 강한 상승이 계속 나왔었죠.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여기를 저항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를 저항선으로 보고, 혹은 여기를 저항선으로 보고, 내일부터 이렇게 슈팅이 나와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, 조금 더 안전하게 하면 이렇게 하락 곡선을 그려놓고, 상승 곡선을 이렇게 그려놓고, 요 정도까지 이렇게 오면
매수해야지 라는 계획을 잡아도 되고, 내일 만약에 음봉이 나오면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. 드디어 오늘이죠. 21일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원래 뉴스에 팔으라고 하고,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정식 취임을 하면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내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정식으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아마 그 본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그 퍼포먼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거 때 내놓았던 공약을 다시 한번 강하게 짚어주는 그런 제스처는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페코도 아마도 많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. 얘네들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한솔홈데코도 정말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고, 지금 얘네가 1954억인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쵸? 2000 몇백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,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2, 30억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1950억. 이건 말이 안 되죠. 말이 안 됩니다. 요 정도 수준 진짜 딱 적당한 것 같아. 한 1000억도 비싸죠. 이런 회사는 한 400억, 500억이 맞는데 말이 안 되는 주가입니다. 이게 이렇게 내려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. 근데 반면에 스페코는 풍력타워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, 북미권에 공장이 있고, 거기에서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저항선을 한번 뚫어주면 그때부터는 위로 뭐 악성 매물이 없으니까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해경 BK, 오늘 상한가 나왔던 종목들에서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. 이 종목도 여기 이렇게 박스권이죠. 이렇게 박스권이고, 이 윗선이 저항선 역할을 했었는데 이렇게 뚫어줬어요. 뚫어주고 올라왔습니다. 근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다.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이 앞전에 이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 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포는 동일할 거라고 보거든요. 움직임이 너무 좀 지저분해서 그래서 좀 이런 흔들기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저항선을 뚫어주고 빠르게 복귀를 했어요. 요런 모습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? 아니면 이렇게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?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내일 상승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, 이렇게 보고, 그 다음에 계속 언급하는 한미글로벌도 사실 비슷한 관점이에요. 여기 이렇게 저항선을 뚫어주고 나서 이 저항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했고, 많은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. 여기서도 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을 것 같다.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, 친환경 관련주로서 충분히 모멘텀이 부각받을 수 있다. 그 탄소 배출권을
기업 간에 거래하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, 그리고 친환경 발전 설계에 특화된 미국 회사를 인수를 했고, 아마 올해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태경 BK가 1등,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이 2등입니다. 저한테는. 그리고 이 과열된 시장이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검색식에서 보면 저점 매수라는 수식으로 만들어 놓은 종목이 있어요. 이게 뭐 따로 이렇게 막 복잡한 거는 없고, 30봉 중에 최저 종가의 3% 이내에 접근한 종목, 그 중에 전년 대비 에비타 값이 10% 이상 상승을 했고, 그 다음에 MACD가 추세 유지 후 상승 반전을 한 종목들입니다. 한번 볼게요. 일단 경동제약은 거의 이제 주가를 다 상승했던 걸 반납을 하고 흐르고 있는데, 이런 종목은 건드리진 않을게요. 뉴스가 없으면 이렇게 상승 나기 되게 힘들어요. 그리고 하이로코리아는 수소차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회사입니다. 실적도 좋고, 뭐 유보율도 많고, 부채율도 적고. 제가 하이로코리아는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, 제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나왔던 종목입니다. 그리고 더 내려갔는데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못 샀어요. 아무튼 그 다음에 한국알콜은 실적이 너무 좋아진 회사니까 물론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잃긴 했지만 계속 뭐 코로나 때문에 알코올 소비는 증가하고 있고 증가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니까 뭐 나쁠 게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유비케어, 비트컴퓨터 두 개 다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걸렸어요. 그러면은 유비케어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이런 박스권으로 갈 것 같고, 미국 증시에서도 헬스케어 종목들이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유비케어, 비트컴퓨터도 괜찮을 것 같다. 근데 비트컴퓨터는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비싼 상태여서 저 같으면 사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국기업평가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죠. 이렇게 정말 멋지게 상승을 하고 배당락 이후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, 이게 이렇게 떨어질 것이냐, 떨어질 문제이냐는 본인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. 이 배당 먹으려고 이렇게 주가를 올리겠느냐라는 거죠.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 한일네트웍스도 저항선을 한번 뚫어주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네요. 실적 마음에 드는 차트가 나오면 실적은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지역난방공사, 이상네트웍스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. 그러면 한 번 더 긴 상승이 나올 수 있다. 뭐 이거는 유진로버 차트만 봐도 대충 나오죠. 그 다음에 SNTC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그 아바코라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 회사랑 제휴가 되어 있어요. 여기도 박스권을 한번 뚫어줬죠. 그리고 조정. 고개를 저는 들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SNTC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셔도 되고 분할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. 저평가 구간입니다. 코로나 이전까지는 무조건 간다 라고 봅니다. 실적도 전년 대비 좋고 2만원이니까 앞으로 30% 정도, 3일은 3, 3, 5, 15, 30% 정도는 우상향할 수 있다. 이게 추세고, 이게 추세를 이탈한 다음에 기간 횡보를 한 거거든요. 기간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. 이렇게 기간 조정을 길게 받으면
강한 양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. 여기 지금 이 스트레스 받은 물량들 소화한다고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, SNTC는 아마 올해 뭐 석유값이 올라가고 생산량이 증가하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마도 뭐 정유회사는 아니지만 덩달아서 석유 산업이 좀 올라가면 이렇게 부과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요. 그 다음에 어디 갔지? 남아산업은 실적이 정말 안 좋고, 우리넷은 특별한 아직 상승 사인이 없어요. 이렇게 올라오는 걸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, 아이마켓 코리아도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죠. 여기도 지금 주가는 저평가가 심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절대 손해볼 수 없는 주가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. 이 종목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회복을 할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. 제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아이마켓 코리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컨디션에 따라서 뭐 말투나 이런 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, 이번 영상 굉장히 차분하게 잘한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영상은 저에게는 블로그 같은 컨텐츠입니다. 그래서 제 채널명이 종목 골라주는 남자긴 하지만 제가 골라주는 종목을 맹목적으로 사진 마시고 꼭 재무제표도 보시고 차트 공부도 해가면서, 그리고 본인만의 그 기법이 뭐 거창한 게 아니죠. 기법으로 소액으로 이렇게 테스트도 해가면서 주식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